만일 누군가 이번 생에서 세상을 떠난 이에도 그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유령을 보거나 또 다른 세상에 영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것은 흔한 일일 수도 아니면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개 스스로 그렇게 느끼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령술과 심령술을 통해서 고인과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원래 개발된 방법을 사용하여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와 접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단순화된 사이코만테움을 사용하여 성공적인 접촉을 보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현대적인 거울 응시에 관련된 관행은 임사체험 연구에 자신의 일생을 모두 바친 레이먼드 무디 박사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심오한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도 사이코만테움이란 것이 있었는데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친척들의 영혼과 접촉하기 위해서 하데스, 페르세포네 또는 죽은 자들에게 바쳐진 지구라트 그런 사원으로 알려진 네크로멘테이온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크로멘테이온은 죽은 자의 신탁으로 그 중에 에피라 사원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곳에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피실험자들은 의식적인 식사에 참여하고 동물들의 희생을 치르게 하여 일련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네크로멘테이온 내부에는 물이 가득 찬 청동 가마솥 같은 것이 있고 그곳에는 가능한 많은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광택을 빡빡 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긴 복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도는 깜빡이는 빛을 투소하고 그뿐만 아니라 물의 반사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램프로 조명이 되어 마치 거울과 같은 반사 표면을 만들었고 그리스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볼 수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레이몬드 무디 박사 같은 경우 과거 동물들의 희생 같은 것 없이 단지 거울을 사용하여 죽은 자와 접촉하는 매개체로서 사이코만테움의 개념을 다시 가져왔던 것이죠. 어쨌거나 임사체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던 무디 박사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탐구하고 영의 세계와 접촉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친 유명한 철학자이자 의사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사이코만테움 방법으로 거울을 응시하는 것은 점술의 연습과 유사한데 이것은 때때로 반사 심령 매체의 사용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는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그러한 전형적인 점쟁이들의 수법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사용하는 점술은 개인적인 발전, 깨달음, 그리고 예언과 관련된 메시지를 알아내는 데 사용되곤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거울을 응시해서 죽은 자와 접촉하고 영혼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디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집이나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그 행위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사이코멘테움을 쉽게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실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죽은 자와 접촉하기 위한 성공적인 거울 응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들으시고 절대로 따라하거나 한 번쯤 해보려고 시도하지 마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아무리 재미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자, 그럼 먼저 음식인데 이러한 시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날부터 카페인이나 유제품 같은 것을 드시지 말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소통하기에 앞서 만일 배가 출출하다면 과일이나 야채 등 간단한 것을 취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치에 대한 것인데 자신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중에서 정말로 자신이 생각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방에 어떤 시계가 있거나 전화기가 있다면 그 플러그를 뽑고 째깍째깍하는 대업 시계라면 시계를 멈추게 하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복장인데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만일 자신이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다거나 어떤 장신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모두 벗어놓기를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상당히 헐렁하고 편안한 그런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핵심적인 소품인데, 가지고 있는 거울 중에서 가장 커다란 거울을 가장 편안한 의자 앞에 위치시키고 자신이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그 거울 앞에 앉을 의자인데, 그 의자에 앉았을 때 머리를 받칠 수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이것은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자신의 마음속 인식인데,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그러한 마음 상태를 조용히 평안한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어느 정도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전환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자세입니다. 자세를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취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인식이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단계인데, 이것은 자신의 정신적인 인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술 작품을 보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그러한 상태로 약 15분 동안 심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자신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이 소통하고 싶은, 자신이 연락하고 싶은 이미 떠나고 없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과 개인 물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진을 보거나 그러한 개인 물품을 만드는 것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좀 더 또렷이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단단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가지고 있다면 가족 영화나 비디오 촬영을 해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은 그 시간대는 바로 황혼이 질 때인데, 그때 촛불을 켜서 뒤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뒤쪽에 희미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이지만, 만일 그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적절한 조명을 위해서 주변의 빛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황혼의 빛인데, 특히 초보자일 경우에 그러한 황혼의 빛이 일반적으로 상태를 변경시키는 데 필요한 그러한 자극을 주는데 가장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거울 응시를 통해서 이미 떠나고 없는 다른 세상의 영혼과 접촉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이야기일 뿐이지, 결코 이러한 것을 실제로 실행하거나 또는 시도하려고 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지는 매우 확률이 낮지만 사람의 일이란 모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안전하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단지 이러한 것들은 강령술과 심령술 같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행위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경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론을 세우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이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